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처음 만나는. 예, 미래창조학부 장관 최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에서 카카오톡 쓰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 이석우입니다. 장관님, 학교 이렇게 오시니까 느낌 어떠세요? 예, 한결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대학 시절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 그리고 또 아주 뭐 좋은 질문, 또 날카로운 질문 오늘 하실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뭐 장관님 이렇게 오셨는데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갑자기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창조 경제라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경제라고 하니까 사실은 패러다임 큰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조금 저게 뭐지 그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알고 계시는 분도 틀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창조 경제 별거 아니다, 우리 다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창한인데 거기에는 이제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니까 창조 경제에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예. 마크 저커버그가 실제 아이디어, 노트북, 그다음에 서버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현재 기업 가치가 1,000억 불의 페이스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게 창조 경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시작 단계부터 자본, 인력 이런 부분을 아주 대규모로 투입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창조경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 누구나 합니다. 가지고 있는 상상력,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과학기술이나 ICT 기술을 접목해서 뭐 창의적인 자산을 만드는 거죠. 이 창의적인 자산을 이제 확대해서 산업을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업은 이런 창조경제의 핵심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정부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해서 또 창업으로 이어지게 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두 분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하실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예.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훈님 그리고 김희선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인사는 나눴으니까 이제 앞쪽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고요. 모바일 게임 회사 미스소프트를 2011년에 창업한 이제 대표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김희선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3학년 김희선입니다. 네, 저는 옆에 계신 분처럼 아직 창업을 시작했거나 뭐 도전한 경험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IT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예비 창업
작가라고 제가 이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고민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은 학생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는 일단 좀 공간 문제였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이제 수업 끝나거나 작업을 하려면 뭐 어딘가 일단 모여야 하는데 모일 장소가 딱히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도서관 스터디룸이랑 카페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사실 도서관 스터디룸도 사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뭐 이미 사용 중이면 사용도 못했고 카페도 뭐 꽉 찰 때도 많았어요. 대학생들이 창업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 안에 뭔가 모여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하려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좀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든 창업을 하려면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 어느 정도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게 아니라서 한 서너 명 정도만 모여서 있을 정도만 되는 공간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장관님한테 좀 먼저 예, 저는 사실 대학에는 강의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창업 지원센터라고 따로 있고,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자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학생들이 창업을 좀 더 열심히 하는데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 공간을 만드는 부분도 정부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선 학생.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에 이제 막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고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창업이 굉장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주고 계시고 부처별 또 아니면 이제 서울시나 각종 시에서 도에서 내주는 정책들도 있고 또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청년 창업을 많이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제 또 너무 많아서 또 시기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에서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는 이제 번거로움하고 이제 저 같은 아이들은 이제 좀 정보에 저는 많이 노출돼 있는 편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떤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부 인프라만 구축을 해주셔도 저희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합된 무슨 사이트가 됐건 어떤 거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장관님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네요. 예. 요새 정부에서 이것저것 정책들이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했었는데 정작 그거를 실제 활용을 해야 될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헷갈리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부에서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창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올리게 되면은 한 큐에 뭐 멘토링해서 창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포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창조경제 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오픈할 예정이고 이게 오픈되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반짝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이요. 예, 창조경제 타운. 예.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뭐 찾아갈 수 있는 곳과 사이트나 이런 게 다 그냥 있는 겁니까? 예, 창조경제 타운에 들어가시면은 뭐 분야별로든지 일단 아이디어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각 분야별로 들어가면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은 그 아이디어를 나는
이 아이디어를 뭐 우리나라에 기부를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사람이 나오면 사용하는 거고 네. 나는 이 아이디어를 꼭 내가 재산권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따로 분류를 해서 이 부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네. 이제 관련 있는 사람만 접근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 중에서 유망한 부분을 골라서 전문가들이 이거는 키우자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엔지니어링 하신 분 뭐 이런 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창의적 자산화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시든지 뭐 네.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중간에 가면서 내가 뭐 지원을 받고 싶다, 멘토링을 받고 싶다 하면 거기 이제 멘토링단이 또 있어가지고 멘토링을 해주고 뭐 자금도 내가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요 하면은 자금을 뭐 어떤 에인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벤처 캐피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는 그런 타운입니다. 그래서 벤처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뭐 중소기업 관련된 곳 또는 뭐 취업 관련된 곳 서울시에서 하는 곳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산 콜센터가 편했던 게 한 곳에 문의를 하면 해결하기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미래부가 앞장서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예.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중복되게 여러 가지 걸지 않아도 한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또 미래부에 좋은 분들이 또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 아주 열정으로 이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멋진 글을 한번 보시죠. 네, 참 멋진 말이네요. 농구 골대에 계속 골을 넣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다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업해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띠 없이 번지 점프를 뛰는 기분입니다. 패자부활전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예계라든가 아니면 이쪽 영화예술 쪽을 예를 들자면 영화 제작을 한 번 실패하면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한 15억, 20억 원에서부터 크게는 이제 한 80억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그래가지고 독립 영화를 만들다가 또는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독립 영화를 만들다가 검증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낮습니다만은 지금 벤처 같은 경우는 사실 DJ 정부 때 굉장히 좀 열풍이 불었었고 그때 이제 정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동안 벤처 이제 쑥 이제 가라앉게 된 것이 투자했다 망했다. 괜히 벤처 투자했다가 몇 억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좀 이렇게 굳어 있고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패자부활전 제도. 예, 사실 저기처럼 한번 실패하면은 끝이다 그러는 분위기 이게 창업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실패하면 끝이다 그러는 게 융자를 받게 돼서 이제 사업이 망하게 되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이제 끝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 융자 중심의 자금을 마련해 주던 부분을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 투자 중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업 제안서를 내면은 그걸 심사해서 정부가 저기에 투자하마,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저기에 투자하마 그러면 그거는 투자해서 성공하면 돌려받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설령 융자로 해서 했다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 뭐 연대보정이라 그러죠. 창업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풀어줘야 된다 하는 그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정 문제는 지금 핫 이슈가 돼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조만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꾸준히 저희들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쓰는 부분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사회적인 네. 분위기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지난 6월 달에 우리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하나하나 아마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돈 문제가 많이 낍니다. 그 예산도 그렇고 미래부에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학생들, 저도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뭐 소주 한잔 하다가 고민이 뭐냐면, 한 번 하다가 가능성 있는 친구가 뭐 게임 개발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하다가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래도 그 재능은 있으니 계속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다가 친척들 돈도 뭐 받고 하다가 이제 안 돼요. 안 되면 외국계 기업에서 또 많이 데려가요.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하는 부분들을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부가 자신 있게 투자를 하면은 다른 민간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보통 이제 에인절이라 그러죠. 에인절이 이제 그렇게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성장해서 저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은 뭐 벤처 캐피탈 쪽에서 이건 뭐 비즈니스가 되니까 이제 달려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로 키워가지고 하는 게 내 능력은 여기까지가 최대 발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 내 기업 사가세요 하는 M&A 해서 이제 다시 자기는 돈을 걷어들이고 네. 다시 또 다른 거를 시작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 정책 발표만 또 기다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인재들이 더 활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돈을 던지고 싶도록 또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자, 여기서 이서구 대표께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카카오톡으로 가셨습니까? 라는 궁금증들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되게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흥미가 떨어지면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카톡 온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회사가 제대로 될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던 상황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 김범수 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는 거가 되게 가슴 뛰어서 정말 아무런 가족들과 상의 없이 그냥 사표를 던지고 가서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대기업과의 문제,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여기 학생들 지금 창업하는데 대기업과 아이디어가 엉키면 안 된다. 또 그런 문제들을 또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톡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3년 반 하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톡들이 나왔잖아요. 예. 뭐 S사에서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채돈도 있고 또 지금 네이버에서 라인도 있고 계속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치열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벤처만의 그 서바이벌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작으면은 작은 대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큰 기업들이 섣불리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들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대기업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그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사고로 서비스를 하면은 그 충분히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번지 점프를 하는 기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걸 대신해서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대기업과의 상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 강화도 더 하시는 거고 앞으로 더 발전이 있으니 그리고 또 선점했다는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학생들도 좀 희망을 더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저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이 세상에 나온 지 3년밖에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늦게 소개가 돼서 이제 산업초기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업 지원금을 초기에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창업 이후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정부 지원금이 초기에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창업 후 3년간입니다. 이때 많은 업체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지원 정책 혹시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문기 장관님. 예. 창업을 해서 뭐 기업이 안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IPO를 하게 되는 데는 10몇 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을 기다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 실제 이제 벤처업계에서는 저기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데스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어떤 사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더 진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맞는 이런 시기를 이제 데스벨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사실 필요한 게 저는 뭐 정부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인절이나 뭐 벤처 펀드, 벤처 캐피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데스베리를 건너올 수 있게 최근 이제 정부가 이 벤처 펀드 규모를 굉장히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에인젤들을 굉장히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 정부 들어선 미래 창조 펀드, 성장 사다리 펀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더 새롭게 만들고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한번 뭐 도전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 미래부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 창업 관련된 벤처 펀드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셨고 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보이다 보면 외부 투자도 또 많이들 또 연결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주변에 많이 알리고 소개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트 한 곳에 모이는 곳에 자꾸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 지적재산권 보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 카카오톡의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카카오톡도 이익을 내기까지 한 5년 넘게 걸린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어떻게 그 위기를 저희도 처음에 3년을 그 웹 서비스를 했어요. 잘 모르시죠? 그 혹시 부루닷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위지아닷컴 모르시죠? 그 3년 동안 열심히 웹 서비스 만들어 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 나온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런 위기가 중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럴 때 정말 이 단물 같은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주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기계공학과 08학번에 재학 중인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있습니까? 네, 전 이공계로서 그 기술고시를 준비할지 아니면 연구원에 들어가는 게 나을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요. 그 장관님께서는 저희 학생들한테 창업을 권장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장관님께서도 안정적인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왜 하지 않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맞아. 장관님은 정작 창업 안 하시고 참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오실 수가. 예, 저는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들어가서 21년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뭐 그때는 사실 오직 희망이 우리나라 IT를 세계 최고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쯤 되고 이제 저도 뭐 이 분야에서는 네. 최고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고 네.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벤처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제 벤처로 가는 사다리를 한 다리 두 다리 이렇게 딱 걸치고 있는데 대학에서 혼자 그렇게 해서 벤처 하는 것보다는 벤처 할 사람들 좀 가르치는 게 더 먼저다 그래서 좀 벤처는 좀 사실 리스크도 좀 있고 해서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대학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애투리 퇴직금이 한 2억 원이 됐었어요. 예. 그거를 에인절로서 사실은 한 30군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다 투자를 해서 사실 그거 하면서 실제 실전을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 그런 그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벤처 안 하면서 자꾸 벤처 그런다 그런 소리는 뭐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창업을 생각하는 그런 열정, 패기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사실 부럽습니다. 하여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굉장히 좀 이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책임 부분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막중한 임무를 또 가지고 계세요. 예, 책임 뭐 사실 고난이라는 부분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뭐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또 이쪽 영상으로 또 한번 만나볼까요? 예, 영상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운영상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희선 학생,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인도 멘토가 필요하세요? 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 딱 정해놓은 사람이 있으세요? 롤모델이나 예. 멘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훌륭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멘토로 삼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부르면 다 한 4명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먼 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창업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이제 주변 분들에게서 많이 자극을 받고 또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주변의 선배님들. 네. 저희는 사실은 장관이 그런 게 있었어요. 개그맨 최양락 씨랑 전유성 씨가 제 이제 스승인데 전유성 씨는 책 읽어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전 갑자기 어느 날 컴퓨터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참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야 이게 너 뭐 쓸데없이 또 얘 무슨 오락하냐 이러고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아니 컴퓨터 시대가 온다는 거야. 95년도나 됐을까? 예. 다들 진짜로 야 진짜 전유성 드디어 이제 엉뚱한 짓 하다 미쳤구나 그랬거든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라는 책인데 인세가 13억 원인가를 받았으니까요. 예. 여기 지금 컴퓨터 다 쓰잖아요, 누구나. 예. 근데 우리는 딱 정확히 있어서 다행인데
여기는 진짜 롤 모델 많이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장관님 만나러 온 중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거 좀 이렇게 잘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멘토링은 사실 결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이 멘토링을 아마 이수 대표님께서도 아마 뭐 멘토링하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으니까 아마 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 미래부에서 지난주에 이제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 이제 1세대들을 모아서 멘토로 활용하도록 저기 벤처 멘토링 센터를 상암동에 열었습니다. 열어서 광고장 그거 적지만 말고 나중에 여기 벤처 멘토링 센터 가는 길 하고 좀 제대로 좀 알려주면은 쉽게 찾아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야기한 창조경제 타운이 개설되면 거기에는 자세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이 좋은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문 한 번만 더 볼까요? 국내보다 세계를 대상으로 활약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도 어려운데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창업을 준비하자니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먼저 이서구 대표님한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법률적인 문제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냐의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 특히 이제 모바일 서비스나 웹 서비스는 서비스를 론칭을 하면은 당연히 그 매체의 성격상 글로벌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앱을 내놓으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세계 어디선지 다운 받을 수 있고 웹페이지를 열면은 어디든 그 URL 치고 들어가면은 접속이 되는데 그 서비스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쓰는 사람들의 그 욕구나 문화나 이거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나오는데 과연 내가 글로벌 서비스 하겠다 말은 좋지만 내가 대한민국에서 자랐고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미국 사람이 이걸 보고 자연스럽게 느낄 건가는 그거는 다른 퀘스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도전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뭔지 또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를 알고서 론칭을 해야 되는 거지. 막연히 나는 페이스북의 파운더처럼 그렇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혹시 도움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창업 부분은 당연히 시장이 더 넓은 글로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우선에 손쉽기는 넓은 안목 안 가지고 가까운 국내 시장을 보면 되는데 결국은 글로벌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 글로벌 창업하기 위해서 글로벌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원래 아마 여기 한양대하고 서강대에서 아마 운영될 예정이고 여기 사시면은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는 해외 교육도 받고 다음에 구글 뭐 애플 이런데 방문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이건 아까 이서구 대표님과 장관님 얘기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어떻게 시간이 귀한 시간 빼주셨는데 금세 흘러갔네요. 어땠습니까? 예, 오늘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고충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보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 듭니다. 이서구 대표에게 이제 끝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제가 청바지를 잘 입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장관님 뵈러 간다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청바지를 입었더니 집사람이 장관님 만났는데 무슨 청바지를 입고 가냐고 야단 맞아가지고 제가 면바지를 입고 나왔거든요. 나와보니까는 청바지를 입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젊은 마인드를 갖고 직접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창업 같은 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창업에 있어서 지원을 바라는 여러분들 마음하고 그 세트로 가야 되는 것이 그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들이 이게 세금이거든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또 세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믿고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돈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창업 쉽게 해주세요라는 말과 더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보내주는 그 신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말 죽기 살기로 성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장관님이 마련해 주실 거지만은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있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설거지를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 아이의 연필이 부러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우개똥 때문에 지저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다 누구나 뭐 컴퓨터 게임만 개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분들께서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게 또 전 세계에서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인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진행을 하게 돼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개그 콘서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개그 콘서트 아이디어 회의장을 갑니다. 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황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송중근이라든가 지금 뭐 당황하셨어요? 라든가 김준호라든가 이런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그 베테랑들이 아이디어를 회의를 할 때 보면 세상 지구 끝에 아주 그냥 벼랑에 서 있는 아이들처럼 합니다. 더 이상 없답니다. 아이디어가. 할 만큼 해서. 다리는 더 했죠. 다리는 몸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묘하게도요. 회의를 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왜? 치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벼랑 끝에서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그 코너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 이 웃음이 누구한테 가기를 원하느냐를 분명히 생각하는 개그맨들이 있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연구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서구 대표님, 그리고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